요즘 대중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Git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라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도 Git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Git은 버전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원하는 순간으로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들을 원하는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GitHub에서 관리하고 있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 때 Git과 GitHub를 잘 알고 있다면 협업할 때 정말 멋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배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업에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Git을 잘 배워두시면 나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쯤 되면 Git 정말 배워보고 싶으시죠? 저와 함께 Git을 셋업해서 설치하는 것부터 Git을 제대로 배워보고 기초적인 명령어들을 익혀가고 또 GitHub을 통해서 협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Git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프로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터미널과 소스트리를 이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해 볼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Git을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Git을 설치를 해볼 건데요. Git은 명령어를 기본으로 한 명령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커맨드로 배워야지 Git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는데요. 물론 UI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Git 공식 사이트에 오시면 사용할 수 있는 UI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운영체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링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Git을 GitHub에 호스팅하는 경우라면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아틀라시안에서 만든 소스트리 어플리케이션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데요. UI가 조금 클래식하지만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에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도 순수 명령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능들이 작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화려한 UI를 좋아하신다면 Gitkraken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현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소스트리도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UI를 정말 좋아하는 개발자들은 Gitkraken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써야지 진정한 개발자다. UI 툴은 사용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소스트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만을 사용해도 Git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능을 잘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UI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it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이겠죠? 하지만 Git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담은 UI 어플리케이션을 찾기도 힘들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Git을 처음 배울 때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명령어로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터미널과 소스트리와 다양한 UI를 병행해서 쓰는데요. 어떤 경우에 터미널을 쓰고 어떨 때 UI를 쓰는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 좋아하는 툴, 그리고 저의 최애 단축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터미널이 필요한데요. 저는 맥북에서 iTerm 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맥이나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터미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터미널을 사용하고 싶다면 맥이라면 iTerm 2를 윈도우라면 CMDR을 추천해 드립니다. 윈도우에서 CMDR은 Git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져서 설치되기 때문에 따로 Git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터미널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의 컴퓨터에 Git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터미널에서 git 버전을 입력하시면 Git의 버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Git이 설치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기 Git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탭에 오시면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UI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소스트리 웹사이트에 오시면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미널과 소스트리까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번 셋업 시작해 볼까요? Git을 설치하게 되면 Git에 관련된 모든 환경 설정이 git config라는 파일 안에 저장이 되는데 터미널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git config -list를 작성하게 되면 모든 설정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Q를 눌러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내가 파일로 열어보고 싶다고 하면 git config에 global로 설정된 아이를 이렇게 edit 모드로 열게 되면 터미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고 싶다. 이렇게 터미널에서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텍스트 에디터를 연결할 수 있는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터미널에서 이렇게 코드를 누르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터미널에서 코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면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커맨드 팔렛 툴에서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share 커맨드에 설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저는 이 코드를 에디터와 연동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git config에 글로벌적으로 설정하는 거라서 글로벌을 작성하고 core 에디터를 우리가 방금 쓴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냥 코드라고 설정하게 되면 아까 에디터 창을 띄우면 git config 파일이 열림과 동시에 다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터미널이 계속 활성화되어져 있는데요. 반대로 wait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열어진 파일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다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터미널이 wait,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close를 누르게 되면 터미널이 이용 가능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git global을 작성하신 다음에 user name 저는 엘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git config 동일하게 해서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이메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coderellie@gmail.com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메일로 설정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git config에 원하시는 속성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git config의 user의 이메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정해 볼 건데요. git config에 동일하게 글로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core auto crlf라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윈도우즈 사용자라면 true로, 맥 사용자라면 input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운영체제마다 에디터에서 새로운 줄바꿈을 할 때 들어가는 문자열이 달라지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carriage return과 line feed가 동시에 들어가는 반면에 맥에서는 line feed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git 리파지토리를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쓰는 경우에 내가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바꿈 문자열이 달라져서 git 히스토리나 git 블레임을 보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auto crf 설정인데요. 윈도우에서 true로 설정하게 되면 git에 저장할 때는 carriage return을 삭제하게 되고 다시 git에서 윈도우로 가져올 때는 자동으로 carriage return을 붙여줍니다. 맥에서는 input으로 설정하게 되면 git에서 받아올 때는 별다른 수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저장할 때는 carriage return을 삭제해줍니다. 맥에서는 carriage return이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은 맥에서 이메일을 받아온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실수로 carriage return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윈도우라면 true로, 맥이라면 input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git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나가시면 좋냐면 git에 관련된 전체적인 명령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Git은 명령어 단위로 이루어진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터미널에서 Git을 이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Git은 정말 간단하게 Git 다음에 명령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it config면 configuration에 관련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고요. commit, add 이런 식으로 Git 다음에 나오는 이 명령어는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아이인지, 어떨 때 쓰면 좋은지를 위주로 알려드리고요. 보통은 명령어 다음에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같은 명령어를 수행하더라도 어떤 옵션을 붙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명령어와 또 자주 쓰이는 옵션들을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새까만 터미널에서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U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Git 공식 사이트에서 다큐멘테이션 안에 레퍼런스에 오시면 Git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든 명령어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Git 다음에 add, status, diff 이런 명령어들을 붙이시면 되고요. 또 각각의 명령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명령어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자주 쓰이는 명령어 위주로 함께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각 챕터마다 제가 자주 쓰는 명령어를 정리해서 노션 노트나 또는 PDF로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문서를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그 문서를 함께 병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Git은 어떤 폴더든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프로젝트라는 폴더 안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Git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it 다음에 쓰는 명령어는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지만 그냥 터미널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명령어들은 잘 모르신다면 이런 터미널 명령어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Git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Git이라는 폴더 안에 지금 아무런 파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git ini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 홀랄라 Git이 초기화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다시 안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Git이라는 숨겨진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폴더나 파일명 앞에 다시 있으면 숨겨진 파일입니다. 그냥 ls 명령어를 이용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숨겨진 git 폴더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git 리파지토리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은 Git의 내부 구현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Git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여기 Git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Git을 초기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스터 브랜치가 생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커밋해서 버전을 관리하는 우리의 브랜치는 마스터 브랜치입니다. 자, 여기에서 Git을 삭제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rf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숨겨진 Git을 삭제해주면 더 이상 Git 프로젝트가 아닌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Git을 초기화할 때는 git init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다시 Git을 제거하고 싶다면 rmrf Git을 이용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이제 UI로 Git을 초기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미 기존에 초기화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단순히 드래그 하셔서 여기에 두시면 Git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New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버에 직접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컴퓨터에서 로컬에서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Create Local Repository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로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프로젝트 안에 Git Second라는 이 Git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reate를 누르시면 훌랄라 이렇게 프로젝트도 생성이 되고 또 여기에도 추가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터미널에서도 확인해 보고 싶다면 Git 폴더에서
나가셔서 프로젝트 안에서 들어있는 파일과 폴더들을 확인해 보면 Git과 Git 세컨드라는 폴더가 각각 생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Git의 상태를 볼 수 있는 Git 스테터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이는 명령어를 조금 단축해서 쓰고 싶다면 글로벌 안에 엘리아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엘리아스를 이용해서 나는 스테터스 타이핑하기가 귀찮다. st만 작성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스테터스라고 설정해 주면 git 스테터스라고 작성하지 않고 st만 작성해도 이렇게 명령어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는 나중에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Git에는 명령어와 그리고 그 명령어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속성 값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명령어 다음에 -h라고 입력하면 간단하게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여기 Git 공식 사이트 레퍼런스 탭에 오시면 명령어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config를 선택하면 config에 관련된 다양한 속성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여기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Git을 위해서 셋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이어지는 베이직 파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제 저와 함께 Git의 바다에 퐁당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Git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Git의 workflow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Git에는 크게 총 3가지의 작업 환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수정하는 작업하고 있는 working directory가 있고요. 어느 정도 작업하다가 버전 히스토리에 저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파일들을 옮겨 놓는 스테이징 에리아와 그리고 버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Git 리파지토리 또는 Git 디렉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폴더에서 파일들을 수정하고 있다가 B와 C 파일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스테이징 에리아로 B와 C 파일을 옮겨두게 되고요. 그리고 commi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 파일들을 Git 버전 히스토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A 파일을 수정하다가 이제 A 파일도 준비가 되면 다시 스테이징 에리아로 옮겨서 commit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시 히스토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it 디렉토리에 저장된 버전들은 checkou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된 Git 히스토리는 나의 컴퓨터에만 보관되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히스토리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Git 디렉토리를 나의 PC에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GitHub와 같은 서버에 push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의 Git 디렉토리를 서버에 업로드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다시 로컬로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는 pul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버전들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각각의 커밋에는 스냅샷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유한 해시 코드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버전 정보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밋에는 아이디뿐만 아니라 어떤 버전인지 버전에 관련된 메시지와 누가 작성했는지 날짜와 시간 같은 이런 정보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Git workflow로 돌아와서요. working 디렉토리는 엄밀히 말하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on track과 track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Git이 이미 알고 있는 Git이 트래킹하고 있는 파일이라면 track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고 새로 만들어진 파일이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젝트에서 Git을 초기화하게 되면 Git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아직 트래킹이 되지 않는 파일들을 on track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이 트래킹하고 있는 파일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수정이 되었는지 유무에 따라서
unmodified, 수정이 되지 않거나 modified, 수정이 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unmodified,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수정이 된 modified 된 파일만 staging area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택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 파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git이라는 폴더 안에 A, B, C 총 3가지의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echo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A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하고 이 명령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작업하는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hello world를 작성한 다음에 A 텍스트로 저장하시면 괜찮아요. 자, 터미널에서는 방향키 위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작성했던 명령어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A 대신에 B 그리고 C라고 해서 동일하게 파일 3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LS를 누르면 A, B, C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마스터 브랜치에 초록색이었는데 주황색으로 색이 변경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워킹 디렉토리에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아직 커밋되지 않은 변경사항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명령어 git 스테터스를 이용하면 지금 현재 파일의 상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대략적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스터 브랜치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 커밋은 없고 untrack된 파일 3가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커밋할 것은 없지만 untrack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git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트래킹할 수 있어 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워킹 디렉토리에서 상황은 untrack된 부분에 ABC가 있습니다. git이 트래킹할 수 있도록 스테이징 에리아에 옮기려면 git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A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이제 커밋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A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git 스테터스를 이용하시면 여기에 커밋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변경사항, 새로운 파일 A 텍스트가 있고 B와 C는 아직 untrack된 파일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이제 이 파일은 준비가 되었어. 스테이징 에리아로 옮겨야지 라고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B 텍스트, C 텍스트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존재하는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작성하면 B와 C가 추가될 수 있어요. 자, 이제 A, B, C가 모두 커밋할 준비가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새로운 문자열인 L를 다시 A 파일에 추가를 하게 되면요. 다시 git 스테터스를 확인해 보면 총 3가지 파일들은 커밋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A라는 파일이 수정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각각의 파일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뒤에서 배우는데 조금 더 시각적으로 소스 트리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방금 추가한 git 리파지토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누르셔서 Split View Staging이라고 선택을 해보시면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스테이징 에리아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워킹 디렉토리에 해당합니다. 자, 이 점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 ABC 파일은 우리가 git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추가할 당시에 그 상태의 파일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각각 3가지의 헬로 월드가 포함된
파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A 파일에 엘리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엘리가 추가된 이 부분은 스테이징 에리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스테이징이 된 이후에 수정된 내용들은 다시 unchanged files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라는 파일은 이제 Git이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modify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ABC는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고 A 파일은 트래킹이 되어 있고 modified 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git add 명령어를 이용해서 A 파일을 추가해서 git 스테터스를 확인해 보면 훌랄라 ABC가 스테이징 에리아에 옮겨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git rm 캐시드를 이용해서 다시 스테이징 에리아에서 working 디렉토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git rm cached 그리고 전체 파일들을 전부 다 스테이징 에리아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git 스테터스를 확인해 보시면 다시 untrack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git add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git add 다음에 별표 모양을 쓰게 되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 즉 A, B, C가 스테이징 에리아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A라는 파일이 삭제가 되었다면 지금 working 디렉토리에는 A 파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git add 별표 모양을 한 다음에 git 스테터스를 확인해 보시면 삭제된 A 파일은 디렉토리에 없었기 때문에 git 스테이징 에리아에 추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git add 다음에 모양을 쓰게 되면 모든 파일들을 포함해서 git 스테이징 에리아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의 미묘한 차이인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앞에서 git add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프로젝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스타일링에 관련된 스타일 CSS와 그리고 사용자의 로그를 간직하고 있는 로그 파일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git 스테터스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로그와 CSS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CSS 파일들만 추가하고 싶다면 git add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CSS 파일들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로그나 빌드를 했을 때 빌드 안에 부수적으로 생긴 파일들은 git에 포함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git ignore 이라는 파일이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렇게 트래킹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 git과 github에 올리고 싶지 않은 파일들은 git ignore 이라는 파일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하고 싶지 않는 파일이 있다면 무조건 로그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git ignore 이라는 파일에 만들어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git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숨겨진 git 폴더와 여기 숨겨진 git ignore 파일에 추가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파일을 열어서 보면요. 이렇게 파일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git ignore이라는 파일은 있지만 더 이상 로그 파일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하나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일하게 모든 로그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특정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추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빌드 안에 있는 로그들만 트래킹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create react app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git ignore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간단한 주석들을 이용해서
디펜던시에 관련된 이런 파일들은 절대 트래킹하지 말고 테스팅, 빌드할 때 발생하는 것도 트래킹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git status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git statu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elp라는 옵션을 주어서 보시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이 없이 그냥 git status라고 작성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long이라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기 default라고 나와 있죠? S라고 붙이면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B라고 붙이면 브랜치에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터미널에서 윈도우라면 컨트롤, 맥이라면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K를 타이핑하시면 이렇게 터미널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git status에 S라고 옵션을 주게 되면 short, 간단한 버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알 수 없는 알파벳이 붙어서 표기가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초록색은 스테이징 에리아에 추가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것은 C라는 파일이 edit, 추가가 되었고 스테이징 에리아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git ignore이라는 파일은 아직 트래킹이 되지 않는 working directory에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echo를 이용해서 새로운 add라는 문자열을 C 텍스트에 추가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자, 이제는 C라는 텍스트는 스테이징 에리아에 추가가 되었고 working directory에는 modified, 수정이 되었다라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간편하게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git status 다음에 S라는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옵션 없이 이렇게 실행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상세한 정보들이 포함된 것을 이용해 보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다면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git status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이 수정이 되었고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파일의 내용이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git diff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옵션이 없으면 working directory에 있는 것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실행하시면 울랄라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한 줄 한 줄씩 알아보면요. git 커맨드를 이용해서 A라고 하는 것은 이전 버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전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working directory에 있는 파일이라면 이전에 커밋된 버전을 가리키거나 또는 staging area에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이전 버전일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커밋된 것은 없고 staging area에 있는 파일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전인 B를 비교하게 됩니다. 인덱스는 git 내부적으로 파일들을 참고할 때 쓰는 것인데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뭔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전 버전 AC 파일과 지금 현재 수정된 B, C 파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래에 있는 변경사항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알려주는 건데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전 파일을 의미합니다. 즉 얘를 말하겠죠? 이전 파일은 첫 번째 줄을 봐. 여기 첫 번째 줄 Hello World가 이전 파일에서 나온 상태고 새로 변경된 사항은 여기 플러스는 현재 파일에서 첫 번째 줄에서 두 줄까지 확인해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까지 확인해 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Hello World가 있던 상태에서 add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가 되었다면 이렇게 플러스 다음에 변경된 내용이 나오고요. 보통은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고 만약 줄이 삭제가 되었다면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내용이 표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시 키보드 Q를 눌러서 종료를 한 다음에 git diff를 이용하게 되면 working directory에 있는 변경 사항들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C 텍스트에 수정한 내용을 ca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Hello World와 add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Hello World는 staging area에 들어가 있고 add는 아직 working directory에 있기 때문에 그냥 git diff를 이용하면 add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staging area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git diff 다음에 stage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전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C라는 파일이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줄도 없었지만 새로운 파일에는 첫 번째 줄에 Hello World가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스테이징 에리아에는 스타일 CSS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파일이 없었고 이번에 추가가 된 스타일 CSS에는 첫 번째 줄에 스타일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를 눌러서 나와서 이렇게 diff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H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지라고 하면 보통 캐시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캐시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동일하게 스테이지 옵션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미널에서 확인하는 게 힘들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UI와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git config에 글로벌로 설정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edit 모드로 열어보시고요. 자, 이것을 한번 추가해 보실까요? diff 툴은 vs code라는 것을 이용하고 vs code의 명령어는 코드 다음에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diff를 이용하고 로컬과 리모트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서 git diff 다음에 툴을 붙이셔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VS 코드로 런칭할래? yes라고 y를 타이핑하시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워킹 디렉토리에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add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터미널에 오셔서 동일하게 git diff 툴에 이제 스테이지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렇게 Y를 누르셔서 스테이지 에리아에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새로 추가된 C 파일에는 Hello World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git diff와 git diff 툴을 이용해서 나의 스테이징 에리아와 워킹 디렉토리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일들을 수정하고 변경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스테이징 에리아에 옮겨놓고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커밋, 첫 번째 버전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버전을 만들 때는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 변경 사항을 git 리파지토리에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런 옵션 없이 그냥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커밋에 있는 타이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디스크립션, 상세 설명사항을 적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다시 파일을 닫아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마스터 브랜치에 우리 해시코드의 제일 앞부분만 이렇게 따서 나와 있는데요. 해시코드 아이디와 타이틀이 표기가 되고요. 두 가지의 파일이 변경이 되었고 두 가지 다 전부 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히스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git 로그를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커밋과 전체적인 해시코드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리고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git 커밋을 바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자, 나오죠? 전부 다 추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git commit 다음에 메시지라는 옵션을 이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second commit 메시지를 바로 입력해서 간단하게 커밋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동일하게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두 번째 커밋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Q를 눌러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일일이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하나만 더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다시 수정된 파일을 스테이징 에리아로 옮긴 다음에 커밋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변경사항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add라는 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커밋을 할 건데 전부 다 메시지 옵션을 함께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옵션을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전부 다 all 스테이징 에리아와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메시지와 함께 커밋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커밋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부 다 git 스테터스가 깔끔해졌죠. 그래서 스테이징과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커밋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커밋을 해나가면 되고요. 커밋을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해나가면 좋은지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커밋해 나가는 이 git 디렉토리, git 리포지토리에는 어떤 규모의 커밋을 해나가면 적당할까요? git 디렉토리에 있는 우리의 커밋들은 사실 히스토리의 창고입니다. 우리의 작업들을 버전별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한 창고 같은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에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하나의 커밋으로 저장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히스토리에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능별로 작은 단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커다란 코끼리를 히스토리에 한 번에 넣기보다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히스토리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히스토리에 너무 의미가 없는 commit 1, commit 2, commit 3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는 커밋 하나, 그리고 로그인 서비스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커밋을 해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저 리포지토리 모듈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커밋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웰컴 페이지 커밋 하나, 어바웃 페이지 커밋 하나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그리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해서 히스토리를 바라봤을 때 작업한 내용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변경 사항을 빠르게 찾아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커밋을 취소하기가 편합니다. 보통 커밋의 메시지는 현재형으로 그리고 동사로 만들어집니다. init, add, fix 이런 아이들이 써지고요. 그리고 커밋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은요. 현업에서 일하는 많은 개발자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내용인데요. 커밋을 할 때 내가 크래싱을 고쳤다고 하면 정말 그 고친 내용만 포함한 커밋을 만들어야지 이왕 하는 김에 다른 버그도 하나 고치고 리팩토링도 하고 새로운 기능도 한번 넣어볼까? 라고 커밋을 하게 되면 코드를 리뷰할 때도 혼동이 오지만 히스토리를 바라볼 때도 너무너무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커밋 메시지에 맞게 해당하는 그 내용만 포함해서 커밋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커밋은 너무 커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작은 단위로 해나가도 좋지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는 것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커밋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스트리로 하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다 커밋된 이 파일에 변경사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소스트리로 가보시면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여기는 스테이징 에리아고 여기는 워킹 디렉토리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아직 스테이징이 되지 않은 파일, 즉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스테이징 에리아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체크를 해제하면 워킹 디렉토리로 옮겨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다. 내가 여기에서 여기 add 다음에 I'm Ellie라고 나온 것만 커밋하고 싶다면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스테이지 라인스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뺨! 여기에 I'm Ellie만 스테이징 에리아로 옮겨가고 나머지 변경사항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하나하나씩 라인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스테이지 헝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블럭을 스테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했다가 I'm Ellie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을 언스테이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워킹 디렉토리에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정하고 싶을 때는 저는 이렇게 UI 툴을 쓰는데요. 당연히 터미널에서도 할 수 있지만 터미널에서 하는 것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때는 이런 UI 툴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여기서 간단하게 커밋을 만들 수 있는데요. 커밋 메시지를 여기에 입력하신 다음에 작성하시고 커밋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서 리무트를 다룰 때 자동적으로 푸시를 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지정된 리무트가 없기 때문에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커밋을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히스토리로 오시게 되면 여태까지 커밋된 히스토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강의는 드림코딩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Git 마스터 강의 중에 일부분으로 Git 마스터 강의에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Git 강의 노트와 함께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실습하면서 정말 제대로 배워보는 강의인데요. 지금 배우신 기본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로그, 브랜치, 멀지, 그리고 멀지를 할 때 컨플릭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GitHub를 다루는 법,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법, 그리고 프로팁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와 함께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우리 드림코딩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